안녕하세요. 무사 이승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현지 법인이란 어떤 정의를 내릴까요? 해외 현지 법인은 국내의 자본만으로 외국법에 의해서 외국에 설립된 외국 국적의 회사입니다. 국내에 자본이 들어갔는데 설립 근거는 외국법이고 설립하는 것도 외국인 거죠. 그래서 외국 국적의 회사인데 투자된 돈만 국내 자금인 거죠. 국내 자금. 이러한 법인을 해외 현지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국내 법인이 해외 지사를 내는 해외 지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해외 지사는 여전히 한국 법인, 국내 법인이지만 자금만 투자해서 외국법에 의해서 외국 나라에 설립한 회사는 해외 현지 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국내 소재지가 없는 법인을 해외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소재지는 외국이나 국내 자본 투자로 설립된 법인이면 현지 법인, 현지에 있는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 둘을 합쳐서 해외 현지 법인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해외 현지 법인에는 재무 현황 신고 의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법인 명세서, 중국 현지 법인, 미국 현지 법인, 베트남 현지 법인 이러한 명세서를 작성해서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현지 법인별로 재무 현황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익여금 계산서 등을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납세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 납세 의무의 근본 기조는 속인주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런 거죠. 따라서 한 거주자 개인의 납세 의무는 활동지역, 비즈니스 활동 지역을 떠나서 그 개인이 어디서든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는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1년에 183일 이상의 거소지를 둔 개인을 다 거주자로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일지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은 세법상은 거주자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대상 소득인 속인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는 지역, 활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지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소득, 모든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 관련해서는 외국에서 외국 법인세액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외국 법인세액의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소득 금액을 합산해서 나오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경비 처리, 필요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용역 서비스의 국제 간 거래에서 참조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용역의 종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사업 타당성 분석이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로 상품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해외 분석이 끝나면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에이전트를 고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계약 건별로 용역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급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용역 서비스 관련해서 참조할 내용은 국제 간 비즈니스 계약 중요하죠. 그리고 용역 실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련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인보이스 등을 이용한 자금의 해외 송금 절차에 대해서도 참조하셔야 되고요. 관련 대금, 해외 송금에 대한 증빙 관리, 증빙 보관 이러한 것들도 중요한 소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간 재화나 상품의 거래에서 정상 가격을 책정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정상 가격의 의미와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 가격은
국외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차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용역의 특성, 기능 및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 5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이므로 납세자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첫 번째,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 두 번째, 재판매 가격 방법, 세 번째, 원가 가산 방법, 네 번째, 이익 분할 방법, 다섯 번째, 거래 순이율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가지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판매 가격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어느 한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재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가격에서 구매자의 통상적인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원가 가산 방법인데요. 계산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원가 가산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해서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원가 플러스 통상의 이윤, 이렇게 해서 정상 가격을 산정하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익 분할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서 배분하고 이와 같이 배분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순이익률 방법.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가장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5가지가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 밖에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나머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 5가지를 적용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제 간 거래에서 정상 가격의 의미와 정상 가격 산출 방법에 대해서